달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드렸던 분이 우린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저녁 거르지 마. 알았어. 우리 딸,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무리하지 말고. 새벽 5시 골목 안쪽 작은 가게에서 불이 켜진다. 정미숙은 묵묵히 감자를 깎는다. 손등에 밴 칼자국들이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딸 하연. 그 아이가 이제 30이 되어 대기업에 다닌다. 뜨거운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정미숙은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춘다. 아침 6시 반, 단골 할머니가 문을 연다. 사장님, 오늘도 국수 한 그릇. 네, 할머니. 금방 나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운다. 회사원, 학생, 택배기사. 정미숙은 모두의 얼굴을 기억한다. 오늘따라 휴대폰이 울린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린다. 정미숙은 뭔가 예감이 든다.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정미숙. 하연이 식탁에 앉아 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다. 하연은 찻잔을 꼭 쥐고 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린다. 정미숙은 딸 옆에 조용히 앉는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온다. 딸이 떠나간다는 것. 하지만 행복해질 거라는 것. 축하해, 우리 하연아. 하연은 눈물을 훔친다. 정미숙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에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근데 엄마 도윤이가 그 사람이. 하연은 말을 잇지 못한다.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계속 만진다. 정미숙은 딸의 손을 잡아준다. 재벌 집안이래. 도윤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엄마 나 무서워.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서. 정미숙은 딸의 손을 꼭 쥔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 매끈하고 고운 딸의 손. 이 손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연아,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정미숙의 목소리도 떨린다. 재벌 집안. 그 단어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감자국수집 사장인 자신이 그런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하연은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쥔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근데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게 너무 떨려. 밤이 깊어간다. 모녀는 손을 맞잡은 채 오래 앉아 있다. 최명도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내려놓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비서가 조사 파일을 건넨다. 회장님, 정미숙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명도는 파일을 펼친다. 감자국수집 사장, 25년 경력, 무사고 사업자, 남편 사망 후 혼자 딸을 키움, 빚 없음, 민원 제로.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이로군. 비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최명도는 파일을 덮는다. 종이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는 평생 숱한 사람들을 봐왔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하면 어떨까요? 며칠 전 아들 도윤이 한 말이 떠오른다. 최명도는 창밖을 바라본다. 도윤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으로 불행해지는 것도 봐왔다. 먼저 가봐야겠어. 최명도는 결심한다. 정식 상견례 전에 조용히 그 집을 방문하기로. 화려한 옷이 아니라 평소 입던 낡은 옷으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최명도는 오래된 점퍼를 꺼낸다. 10년도 더 된 옷이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회장님, 그 옷은 괜찮아. 오늘은 이게 편해. 최명도는 혼자 운전대를 잡는다. 내비게이션에 미숙인의 감자국수를 입력한다. 차는 서울 외곽 주택가로 향한다. 작은 골목, 낡은 간판. 최명도는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선다.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망설인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부모 마음이다. 아들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그 가족을 알고 싶다. 문을 연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선다. 정미숙은 손님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한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명도는 구석 자리에 앉는다. 가게 안을 둘러본다. 깨끗하지만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손때 묻은 조미료통들. 하지만 모든 게 정갈하다. 정미숙은 물을 가져다 준다. 최명도의 손을 본다. 거칠고 떨리는 손.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다. 오래전 남편의 모습 같다. 뭘 드릴까요? 최명도는 메뉴판을 본다. 감자국수 5,000원. 다른 메뉴들도 모두 저렴하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미숙은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는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고명을 올린다. 왜인지 모르게 이 손님이 신경 쓰인다. 뜨거운 국수가 나온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최명도는 젓가락을 든다. 한 입 먹는다. 입안에 따뜻함이 퍼진다. 구수하고 깊은 맛.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진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든다. 정미숙은 혼자 분주히 움직인다. 주문받고 국수 삶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손님 하나하나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다. 최명도는 천천히 국수를 먹으며 관찰한다. 저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아들에게 접근하는 걸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학생, 물 더 필요하세요?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친절함을 잃지 않는다. 최명도는 국수 그릇을 비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최명도가 계산하려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온다. 비틀거린다. 정미숙이 재빨리 다가온다. 괜찮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정미숙은 최명도를 부축해 앉힌다. 물을 가져다 준다. 이마를 만져본다. 열이 있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약 드셨어요? 최명도는 고개를 젓는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 스트레스로 잠도 설쳤다. 정미숙은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온다. 따뜻한 꿀물이다. 이거 드세요. 기운 좀 차리시고. 아니, 됐습니다. 계산하고. 먼저 드시고 가세요.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다. 최명도는 조용히 꿀물을 받는다. 달콤하고 따뜻하다. 옆 테이블 손님이 투덜거린다. 사장님, 저희 주문은요? 저런 손님 챙기다가 장사 망해요.
정미숙은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최명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배고픈 분한테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나요? 천천히 드세요. 최명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사람은 진짜다. 가식이 없다. 돈이나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정미숙은 다시 분주히 움직인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하지만 틈틈이 최명도를 확인한다. 괜찮은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최명도는 꿀물을 다 마신다. 몸에 기운이 조금 돈다. 일어서서 계산대로 간다. 지갑을 꺼낸다. 얼마입니까? 5,000원이에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명도는 10,000원을 낸다. 정미숙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손을 젓는다.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최명도는 가게를 나선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본다. 작은 가게 안에서 정미숙이 또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변함없는 미소로. 이런 분이 내 며느리 어머니라면. 최명도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지 못한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린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아첨하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돈만 보는 사람. 하지만 정미숙은 달랐다. 그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힘든 노인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정미숙은 꿀물을 주었다.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이 울린다. 비서다. 회장님, 오후 미팅 준비되었습니다. 취소해. 네. 회장님? 최명도는 전화를 끊는다.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작은 국수집 풍경만 가득하다. 집으로 돌아온 최명도.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도윤이 들어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미팅 취소하셨다던데. 도윤아. 최명도는 아들을 돌아본다. 도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다. 그 사람 하연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구나. 도윤의 표정이 밝아진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명도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자신은 정미숙을 시험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나. 밤이 깊어간다. 최명도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정미숙의 미소가 자꾸 떠오른다. 배고픈 분한테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했나? 돈을 벌었다.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언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민 적이 있었나? 새벽이 되어서야 최명도는 눈을 붙인다. 꿈속에서 다시 그 국수집에 있다. 정미숙이 국수를 내온다.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사흘 후 최명도는 다시 그 국수집으로 향한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다. 그냥 다시 가보고 싶었다.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다. 정미숙은 그를 알아본다. 어서 오세요. 그때 그분이시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도 국수 드실래요? 네, 부탁합니다. 정미숙은 주방으로 간다. 최명도는 가게를 둘러본다. 오늘도 손님들로 붐빈다. 단골들이 정미숙과 인사를 나눈다.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다.
국수가 나온다. 지난번처럼 정성스럽게 담겨 있다. 최명도는 첫 숟가락을 뜬다. 국물을 마신다. 여전히 따뜻하고 구수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든다. 정미숙이 테이블을 닦으며 지나간다. 최명도가 말을 건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정미숙은 미소 짓는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최명도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선다.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돈다. 최명도의 몸이 휘청거린다. 테이블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미끄러진다. 그대로 쓰러진다. 아저씨, 정미숙이 달려온다. 최명도를 부축하지만 의식이 흐릿하다. 얼굴이 창백하다. 식은땀이 흐른다. 119 불러야겠어요. 정미숙은 재빨리 전화기를 든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다. 다른 손으로는 최명도의 손을 잡는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곧 와요. 최명도는 희미하게 정미숙의 얼굴을 본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자신을 위해 우는 얼굴. 구급차가 도착한다. 구급대원들이 최명도를 들것에 옮긴다. 정미숙은 함께 탄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근데 혼자 계셔서요. 구급차가 출발한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진다. 정미숙은 최명도의 손을 놓지 않는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정미숙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손을 비벼댄다. 다리를 떤다. 간호사가 나온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근처에서 쓰러지셔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지금 처치 중이신데 신분증이나 연락처 확인이 필요해서요. 정미숙은 고개를 젓는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국수집 손님일 뿐이다. 간호사가 최명도의 지갑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꺼낸다. 표정이 굳는다. 잠깐만요, 이분이. 간호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간다. 곧 병원 분위기가 바뀐다. 의료진이 더 몰려든다. 원장까지 나타난다. 정미숙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하게 기다린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온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의자에 주저앉는다. 간호사가 다가온다. 죄송한데요, 환자분이 최명도 회장님이세요. 대명그룹 회장님. 네, 회장님? 정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회장님, 대명그룹. 도윤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그 회장. 하연이 무서워하던 그 집안에. 그럼 혹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비서실에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미숙은 복도 벤치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도윤이 아버지. 하연이가 그렇게 떨어하던 그분이 자신의 국수집에 오셨던 거다. 왜 오셨을까? 낡은 옷차림으로. 아무 말도 없이. 30분 후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도착한다. 병원 분위기가 또 바뀐다. 의료진이 더 긴장한다. 병실 문이 열린다. 침대에 누운 최명도와 눈이 마주친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정미숙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둘만 남는다.
정미숙 사장님, 최명도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게 될 줄은. 정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는다. 최명도를 바라본다. 왜 오셨어요? 정식 상견례 전에 먼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최명도는 고개를 숙인다. 누굴 시험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그 가족을 알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명도의 얼굴이 더 어두워진다. 하지만 정미숙이 최명도를 돌아본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시집갈 집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최명도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정미숙의 눈빛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자식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거. 정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최명도의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회장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명도 씨. 정미숙이 미소 짓는다. 최명도도 따라 웃는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흐른다. 병실 문이 열린다. 도윤과 하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은 동시에 외친다. 그리고 서로를 본다. 놀란 표정이다. 도윤아, 내가 왜? 하연아, 너는 왜? 최명도와 정미숙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도윤과 하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한다. 앉아라, 너희. 최명도가 말한다. 도윤과 하연이 조심스럽게 앉는다. 최명도와 정미숙은 서로를 바라본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다. 우리 아이들 잘 어울리죠? 정미숙이 먼저 말한다.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최명도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윤과 하연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상견례하면 어떨까요? 최명도가 제안한다. 좋아요. 우리 집에서 할까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제대로 모셔야죠. 아니에요, 편하게 우리 집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실랑이 한다. 도윤과 하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본다. 손을 꼭 잡는다. 일주일 후, 미숙이네 감자국수집 문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선다. 최명도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내린다. 이번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미숙은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린다. 깨끗한 한복을 입었다. 최명도가 다가온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어서 오세요, 명도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안에는 도윤과 하연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최명도의 부인도 함께 왔다.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그녀를 정미숙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양가 가족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정미숙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례로 나온다. 감자국수, 감자전, 김치, 나물들. 제가 만든 거라 변변찮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최명도가 젓가락을 든다. 감자국수를 한 입 먹는다. 여전히 그 맛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맛.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간다. 도윤과 하연의 처음 만남 이야기, 연애 과정, 앞으로의 계획. 양가 부모는 따뜻하게 듣는다. 우리 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숙이 최명도 부부에게 말한다. 아니에요. 저희 도윤이를 잘 봐주신 게 감사하죠. 최명도의 부인이 대답한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신다. 하연이 정미숙에게 속삭인다. 엄마, 명도 어르신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 행복할 것 같아. 정미숙은 딸의 손을 잡는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웃는다. 그래, 우리 딸. 행복해.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온다. 작은 감자 국수집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다. 두 가족이 함께 웃는다.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며칠 후 미숙이네 감자 국수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다. 최명도 회장이 다녀간 집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하지만 정미숙은 변함없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국수를 내온다. 사장님,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단골 할머니가 묻는다. 네, 이제 가족이 될 거예요. 정미숙은 환하게 웃는다. 작은 국수집에 행복이 가득하다.